당진 호수공원 도시계획 시조 최종 고시 결정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언론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성환 당진시장님의 주제로 기자회견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 중에 우리 호수공원에 대해서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렇게 와주신 기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호수공원 고시가 오늘자로 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교회에서 공문이 왔고요. 오늘자로 고시가 됐다는 결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4월 달에는 농림부 농지 전용 협의가 끝났었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 절차는 고시까지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5월 28일 날은 호수공원 이 토지주 64명한테 보상계획 통지를 이미 했어요. 5월 달에. 그래서 이제 이 협의회가 구성될 거예요. 보상협의회가 7월 달에 구성이 되면 감정평가가 들어가고 이제 협의 보상이 되죠. 그래서 7월 달에 보상협의 결정에서 8월부터 토지 보상 협의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절차가 이제 끝나기 전에 또 지들이 추경에 용역비 20억을 요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설계를 해야 돼요. 이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배치를 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실시계 인가를 또 해야죠. 그래서 그런 절차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내년 초에 주민들한테 이 주민 설명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호수공원을 이렇게 배치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공사가 들어가면 27년 말 정도에 공사가 끝날 것 같아요. 27년 말에. 그러면 28년도 초에 공원이 개장된다, 이런 절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 공약했었는데요. 이제 옛날 얘기 좀 한번 해도 될까요?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2011년도 기획정책실장 할 때, 그때 울산 대공원을 갔었어요. 울산 대공원 가서 소장이 사무관이더라고요. 소장하고 한 4시간을 전기차로 이제 돌아보고 같이 토론도 해봤죠. 울산 대공원을 보고서 100만 평이에요. 100만 평. 그 설계는 일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울산 시내 옆에다가 용 모양으로 설계를 했어요. 이다랗게. 가서 보니까 이제 그림이죠, 그림. 너무 좋죠. 뭐 수영장 이런 거기 체육시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보고 그때 시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드려서 우리 이 시청에 과장급 이상은 다 봐야 된다. 한번 그거를 봐야 당진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를 해서 과장급 이상이 다 갔죠. 가서 울산 대공원 다 보고 태화강 공원도 다 보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청 1, 2지구에 공원이 3만 평 이상, 5만 평이 할 수가 있으니 그거 하고 여기 토지를 사면은 호수공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호기 발전소 특별 지원금을 특별하게 저희가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60억 정도 그때 편성을 해서 토지 매입 대금으로 해서 한번 비밀리에 한번 토지를 사가지고 오면 10만 평 이상의 호수공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권유에서 추진했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무산이 됐죠. 무산이 돼서 이제 제가 선거 공약해서 이제 취임을 해 보니까 수청 1지구, 2지구 50만 평이잖아요. 50만 평 공원을 했는데
참 저기 도시 개발을 했는데 50만 평 공원이 있어요? 없죠. 회색 도시를 만들었죠. 당진 시내 젊은 부부들이 애를 이렇게 손잡고 쉴 수 있는 공원이 당진에는 없죠. 어떻게 보면 당진은 회색 도시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선진국처럼 이런 도심의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이게 당진이 투자업체 기업체 전국 최고만이 하고 18조를 해본들 여기 정규 여건이 안 맞으면 당진에 이사를 안 오죠. 지금 16,000명이 당진에 직장을 다니면서 외지에 주민도 없었죠. 인구로 따지면 4만 명이죠. 거기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 의료도 있지만 공원, 문화에서 이런 정주 여건이 완비가 돼야죠. 그래야 이사를 안 가고 당진에서 살죠. 그런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려면은 이런 공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술청 1지구, 2지구가 완공이 됐지만 준공이 됐지만 안타깝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호수공원은 이런 정비 여건을 빨리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여곡절에 이제 호수공원 추진이 왔지만 오늘 고시가 돼서 본격적으로 호수공원이 시작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언론과의 대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진 호수공원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고 제가 호명하며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하영 기자님, 당진신문. 네, 당진신문 기자 신하영입니다. 네, 우선은 당진 여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농림진흥구역 해제 관련해서 조건부 해제로 해서 답변을 줬죠. 네. 그렇다면 이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조건부에 대한 이행 계획 그리고 관련 대책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원 조성 이후에 운영 관리 비용은 지금 현재 얼마 정도로 추정하시는지 이에 대한 산정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금액은 먼저도 공표가 됐는데 840억 정도 공사비, 토지매입이 다 해서 840억 정도로 계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840억에 대해서 현재 이제 토지매입비가 150억이 서 있죠. 150억이 서 있고 또 추경에 이제 20억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절차는 계속 해 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예산 내년부터 또 확보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재원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농지 전용 또 이런 것도 재원이 있냐 그런 얘기죠. 재원이 있어도 과연 이게 이 공원으로 할 수 있냐 투자를 해서 그런 이제 조건이죠.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재원은 이번에 이제 150억을 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스공사에서 240억을 받았어요. 작년 연말에 지원금 그 이제 가스공사 이제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뭐 다툼이 많았죠. 뭐 40억도 못 주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오송에서 가스공사 본부장 오라 해서 가서 저희가談판을 쳤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드리고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 240억을 받았죠. 받은 게 있고 또 한전에서 250억 받을 게 있어요. 250억 받을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취임을 해서 보니까 현대철에서 청소년 수련관
200억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더라고요. 청소년 수련관.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청소년 수련관 현대에서 200을 받아서 지면 국도비 지원이 없어요. 민간 그 지원금을 받아서 하면.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국도비 일단 받고서 이거를 현대적 지원금을 따로 쓰지. 그래서 방향을 바꿨죠. 그래서 국도비 지원금을 100억을 확보했어요. 100억을. 그래서 100억을 확보해서 설계가 지금 거의 다 됐죠. 그래서 금년대 이제 입찰에서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현대철 지원금도 호수공원에 쓸 수가 있죠. 그런 재원을 저희들이 활용한다면 이 재원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그 공사를 한 것보다도 조성된 이후에 관리 비용은 혹시 좀 뭐 공원이니까요. 그 솔직히도 공원 뭐 관리 비용이 지금 삼성산 수련원 그런 거랑 똑같죠. 똑같고 사실상 이제 수질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수질은 예전하고 틀려요. 부천의 산동공원? 부천 산동. 네, 산동공원 그 저기 호수공원을 보면 패드가 설치돼서 항상 1급수, 2급수예요. 그 수질이. 우리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갈산리까지 이 관이 묻혔어요. 3cm 이상 관이 묻혀서 이 재이용수가 올라가고 있죠. 재이용수가 올라가요. 이번에 이제 10,000톤 추가로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그게 하수종말 처리장이 40,000톤 처리 규모예요. 그래서 재이용수를 해도 물이 남고 또 재이용수 관을 기존 관을 그 앞에서 따서 우리가 시설하면 돼요. 그러면 뭐 거기에 관리비라든지 추가로 투입하는 게 상당히 우리가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관리 비용은 이 일반 공원 관리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예, 주민 설명회 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거기에 편의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예, 제가 예상한다면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해야 되니까 이제 키즈 카페, 그 편의시설이 다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는 주민 설명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당지시대 이재 기자님. 네, 당지시대 이재 기자입니다. 일단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재정 확보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기획 확보된 재원 외에 그 지금 현재 확보될 재원 그 현대해설이나 한전 등의 그 기부금 확보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또 그 이 재원 외에 추가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또 마련할 계획이신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번 만약에 사업 중간에 이제 재정 문제로 지연될 경우 만약에 단계별 축소나 조정 가능성도 검토 중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축소되는 건 없죠. 예,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재원으로만 해도 별 문제 없고 사실상 당진에 제가 재정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240원 들었고 한전은 2022년 말까지 250을 주도록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그걸 나중에 알았는데 한전하고 250억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대도 앞으로 협의해서 이제
먼저 현대 안동일 사장 대표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도 충분히 나눴었고, 근데 사실상 제가 이제 이 도로, 하천, 이제 읍면 순방하다 보면은 도로, 하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원 요구가 되죠. 사실상 도로, 하천에 대해서 제가 취임해서 지원해 준 게 1,500억이 넘어요. 간담회를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뭐라 하냐, 이거 해봐야 뭡니까? 이거 건의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 3번 4번 건의해도 해지도 않는데 이거 해봐야 뭡니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취임해서 이런 주민 편의시설에 해준 게 1,50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죠. 제가 요구하는 데는 다 다른 예산보다 더, 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쪽에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재정 운영하는 거 이렇게 제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호수원 이런 문제는 문제가 없다, 재정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지금 호수공원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호수공원이 몇 개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 당진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삼선산 수목원으로 가는 거예요. 삼선산 수목원의 목적이 뭐예요? 수목원이에요, 공원이 아니에요. 수목원으로 써야 되는데 완전히 공원이 됐어. 거기 가보세요. 애들 데리고 다 걸로 가죠. 시내에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할 데가 없으니까, 놀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수목원으로 가죠. 그게 당진의 현실이죠. 이런 호수공원이 몇 개가 더 있어야 진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죠. 그래야 전국에서 최고 살고 싶은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사례가 일본의 도쿄 옆에 나가레 야마시가 있어요. 거기 인구가 한 20만, 우리도 이제 실질적 인구가 20만인데 인구가 비슷해요. 근데 거기가 일본에서 제일 뜨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예요. 거기는 이 정주 여건을 완벽하게 해서 나가레 야마시로 오면 젊은 이 부부들이 살 수 있는 최고의 도시다,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 일본에서. 제가 쭉 그런 걸 분석하면서 당진이 앞으로 지향할 점, 투자가치 기업체는 전국 탑이에요. 우리가 18조, 광역까지 해도 8위예요. 뭐 부산이 11조, 대전이 2조 4천억인데 아무리 우리가 투자가치 기업체 많이 오면 뭐예요? 정주 여건이 안 맞으면 뭐 천안, 아산, 평택으로 출퇴근하죠. 지금 버스 다니는 게 한두 대예요. 그래서 교육, 의료 이런 공원이 완벽하게 있어야 당진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오히려 나가지 않고 외지에서 당진을 와서 살고 싶다, 이런 도시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목표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몇 개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다음 중들로 박승국 덕승국입니다. 당진의 수건이면서 시장님의 공약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방향을 달리 해가지고 집중호우 시에 당진천 수량이 많아지고 구도심이 침수하는 일들이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당진천 상류에 호수공원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호수공원을 하면 이제 홍수 예방도 되지 않냐,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우량이 작년에 80mm였었어요. 80mm. 근데 이게 시우량이 100mm 이상 오면 진짜 어렵죠. 제가 작년에 새벽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30분만 더 왔으면 물이 넘었어요. 한 요 정도 차이였어요. 요 정도. 그래서 금년도 지금
이 차수벽을 공사하고 있잖아요. 차수벽 공사하고 또 이 우리 거기에 이제 펌프장, 이 서문리에는 펌프장이 있어요. 작년에 서문리 펌프장 앞에 가보니까 거기는 이 펌핑에서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전통시장은 얕으니까 계속 찾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통시장에도 이제 펌핑장, 토지 거기 펌핑장 할 때를 확정을 했어요. 확정을 해서 이제 거기에 설계해서 이제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이 개성초등학교, 또 당진고등학교 여기도 이제 그 시설이 확정돼 있어요. 확정돼서 그쪽도 펌핑장 할 계획인데, 사실상 재난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 그래서 차수 매트도 이번에 전국 처음으로 샀어요. 400m 사서 엊그제 한 100m 이상씩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광저 훈련을 2번 했어요. 이번에 또 사요. 그래서 1km 정도 사면 1m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방수 매트. 그래서 우리나라 생산도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유럽제를 살라 했는데, 유럽제를 살라고 하는 게 비싸요. 어쩔 수 없이 중국제를 샀죠. 전국 최초로 이제 우리가 그걸 샀는데, 따라 그런 대비하는 거죠. 대비해서 시내가 넘는다. 그러면 차수 매트를 딱 설치해서 넘지 않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차수벽도 설치하고 있고, 차수 매트도 해서 그런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백승입니다. 예. 첫 번째 큰 허들을 넘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두 번째 큰 허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2, 3회 이제 수공을 또 말씀하셨는데, 해양공원의 어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안 해보신 분이라고 입장을 해주십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 토지 타협이 문제잖아요. 이제 협의 보상을 일단은 이제 통보를 했고, 협의 보상이 돼야 보상 절차를 순조롭게 해서 하고, 안 되면 이제 수용 절차를 거쳐야죠.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해야죠.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사실상 지금 여론 들어보면 주민들도 다 수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해양공원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상 지금 당진에는 이제 관광이 부족해요. 이번에 이제 도비도 난지도 해양 공원을 지금 계획되고 있고, 작년 2월달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했죠. 그리고 작년 연말에 민작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죠. 그래서 7월달에 MOU 체결해요. 7월달에 PFV 설립을 해서 MOU 체결해서 이제 현재는 이제 특구 지정하려고 준비 다 하고 있어요. 내막적으로. 그게 되면 개인이 3천억, PFV 회사가 한 1조 5천억, 그래서 1조 8천억이 투자가 되면 그런 쪽에 해양공원이 되면 1년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당진을 찾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죠. 사실상 충남에 이 안면도 관광단지 하려고 도지사마다 MOU 체계가 다 있는데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죠. 없고, 또 보령에 민자유치에서 한다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추진 안 되고 있잖아요. 보령, 원산도 쪽에. 그래서 충남의 희망이 지금 난지도 도비도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충남 신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들이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도 상당히 어렵게 됐어요. 10년 동안 못한 거 추진하려니 진짜 어렵죠. 여기서 이제 발표 못할
그런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게 하는 게 이제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실현 가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얼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얼추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모든 분께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